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볼 자료는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죠. 바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현역가왕 결승전 녹화 현장에서 터져나온 그 논란, 이걸 다룬 유튜브 분석 영상입니다. 네,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아직 방송이 나가지도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마치 기정사실처럼 소문이 쫙 퍼지면서 팬덤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보통은 방송 후에 반응이 오는데 이건 순서가 완전히 반대죠.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소문의 진실과 또 그 이면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저도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현장에 다녀온 방청객들의 증언, 이게 이제 일파만파 퍼지면서 논란이 시작된 건데요.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과연 이게 제작진의 어떤 의도된 그림인지 아니면 혹시 거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인지 그 가능성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자료에서 지적하는 핵심 쟁점부터 정리해보죠. 프로그램을 거의 먹여 살렸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던데요. 네, 그렇죠. 그 10대 참가자들 김태연, 이수연, 빈예서양 이 세 명이 결승전 녹화에서 최하위권인 8, 9, 10위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네, 바로 그게 시작이었죠. 그런데 반대로 이전에 큰 무대 실수로 논란을 일었던 홍자 씨는 압도적인 상위권에 올랐다. 이런 증언이 나오면서 불이 붙은 거고요.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게 완전히 상식 밖의 결과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인기랑 화제성을 이끈 주역들은 하위권에 있고 오히려 실력 논란이 있던 참가자는 상위권에 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이 팬들이 분노하는 딱 그 출발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상반된 주장하고 데이터들을 한번 퍼즐 맞추듯이 맞춰보면서 이 논란의 실체가 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먼저 논란의 한 축인 10대 가수들. 이 친구들이 프로그램 안에서 가졌던 존재감이 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팬들이 이렇게까지 격하게 반응하는 건가요? 자료에 따르면 이게 그냥 인기 좀 있었다 수준이 아니에요. 아,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네. 언론에서 역대급이다, 전무후무한 10대 돌풍이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김태연, 이수연, 빈예서. 이 세 명은 단순히 그냥 어린 유망주가 아니라요. 프로그램의 화제성이랑 시청률을 견인한 핵심 동력이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거의 프로그램의 흥행 보증수표였던 셈이네요. 그쵸. 사실상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프로그램이 이 정도 성공을 거두긴 어려웠을 거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역들이 결승전 무대에서 8, 9, 10위, 그러니까 꼴찌 그룹을 형성했다는 소문이 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복잡해지죠. 특히 다른 참가자인 홍자 씨와의 대비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자료는 홍자 씨의 사례를 이 논란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로 보고 있어요. 홍자 씨는 이전 패자부활전에서 사실 가수에겐 좀 치명적일 수 있는 음이탈 실수를 했거든요. 아, 맞아요. 기술적인 실수였죠. 네. 그런데 당시에 똑같이 큰 실수를 했던 다른 참가자 스테파니는 탈락을 했는데 홍자 씨는 구제가 됐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팬들 사이에서 왜? 이런 의문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 10대 참가자 중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빈예서 양이 노래하다가 감정이 너무 북받쳐서 오열하느라 2절을 거의 못 불렀던 그 사건이요. 네, 바로 그 지점하고 비교하면서 논란이 확 커지는 겁니다. 빈예서 양의 실수는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문제였고 홍자 씨의 실수는 기술적인 문제였죠. 그렇죠. 둘 다 프로로서는 아쉬운 무대였지만 이 결승전 녹화 결과에 대한 소문은 정반대예요. 홍자 씨는 압도적 상위권, 빈예서 양은 최하위권. 이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대체 기준이 뭐냐, 이거 특정 참가자 밀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같은 실수라는 카테고리로 묶이는데도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이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 시청자들의 반응,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는 어땠을까요? 이게 팬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 텐데요. 네, 자료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 조회수랑 대국민 투표 결과, 이 두 가지를 집중 분석하는데요. 네. 먼저 먼저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1대1 라이벌전 무대 영상을 예로 들고 있어요. 10대 참가자인 이수연 양의 영상은 무려 34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34만 회요? 네, 그런데 논란의 중심에선 홍자 씨는 10만 회에 그쳤어요. 34만 대 10만이라니. 와, 3배가 넘는 차이네요. 이건 그냥 차이가 좀 난다 수준이 아닌데요?
그렇죠. 심지어 제작진이 은근히 좀 띄워준다. 이런 의혹을 받던 차지연 씨의 조회수가 17만 회였거든요. 아, 근데 이수연 양이 그보다도 2배가 높았던 거예요. 데이터만 놓고 보면 대중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는 뭐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대국민 투표 추이는 더 극적이에요. 이건 더 직접적으로 팬덤의 화력을 보여주니까요. 투표 결과는 어땠나요? 홍자 씨의 경우 방송 초반에는 2위라는 아주 높은 순위로 시작을 했어요. 네, 기억나요. 그런데 회차가 거듭될수록 순위가 계속 떨어지더니 6주 차에는 결국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아, 초반의 기세가 완전히 꺾인 거군요. 그럼 반대로 10대 참가자들은요? 정반대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같은 6주차에 이수연 3위, 빈니에서 6위, 김태현 7위로 3명 모두 10위권 안에 안정적으로 안착했어요. 와, 이건 팬덤이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대국민 투표는 결국 팬덤의 충성도랑 대중적 인기를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인데 여기서 10대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유튜브 조회수 같은 화제성 지표나 대국민 투표 같은 팬덤 지표, 이 모든 데이터가 10대 강세를 가리키고 있는데 네, 명백하게요. 정작 결승전 현장 녹화 순위는 정반대였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아, 팬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봐도 여기겠네요. 맞습니다. 데이터와 현전 평가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괴리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분노에 기름을 붓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있어요. 바로 같은 실수, 다른 보도 문제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빈내서 양의 오열 사태는 방송 전부터 프로그램 예고편에 엄청나게 활용됐어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방송 전에 빈니에서 우열, 이게 막 온라인을 도배하다시피 했었죠. 네, 그리고 방송 후에는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죠. 사실상 이 논란을 시청률 상승의 재료로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하나의 거대한 이벤트처럼 다뤄졌어요. 그런데 홍자 씨의 음이탈 실수는 어땠나요? 그것도 분명 큰 사건이었을 텐데요. 놀랍게도 자료는 관련 기사가 단 한 줄도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잠깐만요. 정말 기사가 하나도 없었다고요? 네.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통제가 가능한가요? 이건 제작진 차원에서 언론에 엠바고를 요청했거나 뭐 아니면 의도적으로 보도자료를 안 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의도성에 대한 의심이 짙어지는 겁니다. 제작진이 특정 참가자는 보호하고 다른 참가자는 화제성을 위해 논란의 중심에 세우는 이른바 선택적 이슈화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죠. 자, 여기까지 쭉 들어보면 제작진의 농간이라는 주장에 굉장히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무시한 듯한 현장 평가에 의심스러운 언론 플레이 정황까지. 그런데 이 자료는 여기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요. 이 모든 게 사실은 거대한 오해일 수 있다고요. 네, 이 부분이 이번 분석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녹화 방식의 특수성이랑 미성년자 방송법 규정, 여기서 비롯된 해석인데요. 우선 결승전 녹화는 보통 오전과 오후 1라운드와 2라운드로 나뉘어서 밤 늦게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경연 프로그램 결승전은 보통 그렇게 장시간 녹화를 하죠. 그런데 10대 참가자들은 미성년자라 심야 촬영에 법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현행법상 청소년 연예인은 밤 10시 이후에 방송 활동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대 참가자들은 녹화가 안 끝났더라도 밤 10시가 되면 현장에서 퇴근을 해야만 해요.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 같은 다른 오디션에서도 어린 참가자들이 중간에 자리를 비우는 장면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 맞아요. 그 자리에 사심판을 세워두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혹시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녹화 현장에서 방청객들이 10대 가수들이 갑자기 자리를 비우거나 촬영장을 나가는 모습을 본 건가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친구들이 탈락해서 퇴장하는 거라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실제로는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근한 건데 말이죠.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오해라는 거죠. 녹화장의 그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3명의 참가자가 사라지면 아, 저 순위권의 참가자들이 탈락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와,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뭐죠? 방청객이 들었다고 증언하는 그 8, 9, 10이라는 순위. 그게 아직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가 합산되기 전에 중간 점수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 마스터 점수랑 현장 평가단 점수만 합산된 결과죠. 따라서 그 순위가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직 최종 탈락으로 확정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방청객들이 본 것은 중간 결과랑 법규에 따른 퇴근이었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10대 참가자 최종 탈락이라는 엄청난 오해로 부풀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네요. 네, 자료는 그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게 전부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일까요? 팬들의 분노가 그냥 단순한 착각 때문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자료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설령 10대들의 퇴장이 퇴근이었고 그 순위가 중간 결과였다고 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최종 결과는 바뀔 수 있더라도 그 전 단계의 순위 배치가 이미 어떤 의도를 담고 있다는 의심이군요.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왜 제작진과 마스터들은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화제성을 이끌어온 10대 참가자들을 실시간 문자 투표를 앞둔 그 중요한 중간 순위에서 모두 하위권에 배치했는가? 이 행위 자체가 제작진의 의도적인 그림이 아니냐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어차피 문자 투표로 뒤집힐 수 있다고 해도 중간 순위에서 굳이 인기 참가자들을 바닥에 깔아두는 건 뭐 팬덤을 자극해서 문자 투표를 유도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정말로 그들을 탑7에 넣을 생각이 없다는 시그널일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 상황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해요. 제작진은 10대 가수들의 엄청난 화제성을 이용해서 유튜브 조회수나 시청률 같은 단기적인 이득은 다 챙기고 정작 프로그램의 최종 수혜자가 될 탑7의 구성은 자신들이 원하는 혹은 방송 이후 활동을 컨트롤하기 용이한 성인 가수들 위주로 짜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니냐. 바로 이 지점에서 방청객들과 팬들이 이용만 당했다는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는 것이고 이것이 이번 논란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 과정에서 보인 제작진의 그림이 팬들의 신뢰를 잃게 만든 거군요. 네. 이리 보면은 실시간 문자 투표로 넘어갔네요. 10대 가수들의 막강한 팬덤이 이 모든 의심과 논란을 딛고 중간 순위를 뒤집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제작진이 그린 그림대로 흘러가게 될지 정말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순위 조작 의혹을 넘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기대하는 공정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시청자의 투표와 관심이 숫자 그대로 결과에 반영되는 순수한 인기 투표일까요? 아니면 방송 이후의 활동 가능성이나 음악적 완성도, 전체적인 그룹의 조화까지 고려한 전문가와 제작진의 전략적인 판단까지도 공정함의 일부로 봐야 할까요? 네. 어쩌면 이번 현역가왕 사태는 그 두 가지, 즉 대중의 공정함과 제작진의 공정함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